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네, 러닝 시리즈 마치고 이제 조직 개발 시리즈. 요즘 조직 개발 문의가 너무 많이 오고 있고 또 기업들마다 굉장히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조직 개발이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다루어드리면 좋겠다 해서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두 분은?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 요약해보는 시간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이미 배웠었다. 다시 요약한다. 그렇진 않고. 네. 네, 근데 지금 말하신 분 누구죠?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스텔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또 오랜만이네요. 저도 엘라입니다. 네, 저도 일주일 만입니다. 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엘라는 요즘 무슨 일로 이렇게 출장을 다니시나요? 그래서 최근에 다녔던 뭐 기억나는 아직 이제 줌 교육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줌에서 뭐 퍼실리테이션 리더십이나 뭐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우리 조직을 조금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교육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리즈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굵직한 책 한 권을 아예 마스터로 하려고 합니다. 진짜 굵은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전에 이게 모닝에서도 하고 이브닝에서도 다루고 모닝, 이브닝 하면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쿠퍼 모닝, 쿠퍼 이브닝 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오프라인에서 해오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직지신공에서도 한번 다루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챕터가 16개예요. 그래서 어떤 챕터는 뭐 한 번 에피소드로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 2번씩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30개가 넘네요. 1년 가겠네요. 1년이 눈 깜빡하면 다 지나가겠네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가 녹음하는 속도를 봐서 아예 하루에 2편을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에 이제 한 번에 2개 에피소드를 올리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조직 개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책은 이름이 Organization Development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부제로 붙어 있는 것이 Process of Leading Organizational Change. 그래서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 절차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그런 제목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저자는 도널드 앤더슨입니다. 도널드 앤더슨. 네. 몇 번째 에디션인 거죠? 이게 5번째 에디션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판권을 확보를 해서 이 책을 또 번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머릿말도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 손에 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시작한 걸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애자일 조직 번역에 이어서 이 불구덩이에 제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됐네요. 네. 큰일 났어요. 네. 올 안에는 어떻게 끝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첫 번째 챕터, 이 챕터를 좀 소개를 해드려도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챕터는 이제 What is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개발이 뭐냐? 요게 이제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은 스텔라의 아름다운 발음으로 한번 들려주시죠. 아직 거기에 가 있지 않군요. 네. 두 번째 장은 History of Organization Development입니다. 역사네요. 네. 이게 도대체 어디 요즘 조직 개발에 뜨고 있는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되게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을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엘라. 우리가 요즘 헷갈려 하시는 것 우리 같아요. 쿠퍼에 L이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서 엘라, 엘린, 조엘 엄청 많거든요. 네. 네, 세 번째 챕터는
네, Core Values and Ethics of Organization Development. 조직 개발의 핵심 가치와 윤리네요. 네, 이게 세 번째 장에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네요. 조직 개발이 이게 사람을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잘못 적용되었을 때는 사실 사람을 해칠 수 있죠. 그죠? 네, 무슨 육체적 상처를 내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되게 도구화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윤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Foundations of Organizational Change. 조직 변화의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저 밑에 깔려 있는 거, 이게 펑드멘탈이죠. 네, 그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변화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또 스텔라가 이어줄래요? 네. The Organization Development Practitioner and the OD Process. 네, OD 프로세스. 그리고 프랙티셔너니까 저 같은 사람을 퍼실리테이션으로 읽을 뻔했어요. 네. 사실 OD 프랙티셔너가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 이걸 실제로 하는 사람, 우리 프랙티셔너 하면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의사를 프랙티셔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게 이제 조직 개발의 실무자, 우리말로는 이제 실무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무자 하면 마치 우리말로는 이렇게 위계상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뉘앙스도 있어서, 근데 이건 이론가 대비 실행자, 실무자 이런 뜻이에요. 네, 이론, 실무. 우리 책 이름 보면 이론과 실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영학 책에서 프랙티셔너 또는 프랙티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실무라고 번역하면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때 실무는 그냥 손발을 써서 일한다는 의미의 실무가 아니라 이론으로 관념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에 또 그 절차가 어떤 것인지 어디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는 챕터가 이제 5챕터네요. 그죠? 네. 네, 여섯 번째는요. 네, 그런 5챕터를 지나고 나면 네. Entry and Contracting이라는 6챕터가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제로 실무에 그야말로 네. 실무의 이제 순서대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대부분 조직 개발 제가 업무를 맡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문의 주시는 경우 되게 많은데 그게 챕터 6이네요. 큰일 났네. 이거 언제 여기까지 기다리지? 네, 그런 네.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점프해서 거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제가 번역하는데도 한 6개월 걸릴 테니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원서밖에 없으니까 네, 잘 구입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인내심이 좋으신 분은 직지신공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번역본을 기다리던지. 네. 컨트랙팅.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외부 조직 개발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컨트랙팅 어떻게 지금 이 책은 조직 개발 프랙티셔너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계약 방법. 네, 계약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챕터는 데이터 게더링이네요. 그러면 조직 개발을 하려면 이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조직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진단하는 과정이 이제 데이터 게더링이 이제 시작이겠죠. 그걸 해석하는 것까지가 이제 진단일 거고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인터뷰도 있고 포커스 그룹도 있고 뭐 서베이도 있고 관찰도 있고 그다음에 가서 이렇게 직접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유노브 트러시브 이거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이 챕터를 다룰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되게 손쉬우면서 강력한 방법으로 보이는 GDI 대해서도 GDI, 같이 그렇죠. 얘기 네,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또 개발해서 잘 적용하고 있는 네. 그룹 다이내믹스 인터뷰. 네,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네요. 네.
참고로 GDI에 대하여 벌써 궁금해지셨다 하시는 분은 제가 브런치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네, GDI 926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진짜 많은 지식을 이렇게 유튜브나 직지신공이나 뭐 브런치에다 이렇게 다 퍼드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저한테도 조직 개발에 대해서 막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뭐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물어보면은 이미 저희가 정리해놓은 지식이 많기 네. 때문에 네. URL을 다 정리해서 드리면 네. 되게 정보를 같이 공유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게 이제 누적이 됐어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8은 또 스텔라. 네, 8번째 챕터는 Diagnosis and Feedback. 그렇죠. 진단을 하고 그 진단한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이제 조언을 주느냐, 피드백을 해줄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단을 한 결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본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해주면 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이면. 그러면 이제 외부와 같이 코워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기 목차만 읽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뭔가 조직 개발을 알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네. 9번째 챕터는요. 네. 엘라. 이번에 엘라 맞췄어. 네. 네, 9번째는 An Introduction to Interventions입니다. 이제 개입. 그러니까 OD 프랙티셔너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인터널 내부 조직 개발자가 개입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외부 조직 개발자가 또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입을 하는 거는 왜 개입을 하냐면 그냥 두는 것보다는 좋아질 거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생겼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니까 조직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진단도 하고 조직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인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환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데이터 게더링을 하고 그게 이제 병명을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처방을 하는데 운동 좀 하시고요. 담배 끊으시고 식사 꼬박꼬박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하면 요거는 본인 스스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피드백을 의사가 주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인터벤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사람도 더 멋있는 몸을 만들고 싶다. 네, 몸짱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스텔라처럼 피트니스를 끊고, 그래 피트니스를 가서 이제 끊으면 이게 진단을 하잖아요. 네. 체중이 얼마이고, 뭐 체지방이 어떻고, 뭐 근육량이 어떻고 이런 걸 진단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코치가 이렇게 또 피드백을 해주죠. 그죠? 뭐 이 부위를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어느 부위를 더 신경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좀 얇은 팔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한다. 저는 힙 라인을 좀 살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조직 개발하고 비슷하게 견주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는 특히나 건강에 대해서는 뭔가 후속 조치에 대한 이제 내가 이런 질병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치료해야지라는 관점의 접근보다 예방해야지라는 관점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훌륭한 조직이지만 더 효과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오히려 잘 나가는 조직들이 더 조직 개발 열심히 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챕터는 Individual Interventions.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는데 개인에게 개입하는 게 있고 그럼 뒤에 챕터를 미리 말해버리게 되네. 이거 세 개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챕터 11은 이제 팀 인터벤션. 네. 팀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이 좋으냐. 우리 보통 회사에 좀 팀워크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를 살려내게 할 것이냐가 이제 챕터 11에서 다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CEO 코칭이라든지 리더 코칭이라든지 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1대1로 뭔가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조직 개발에서 있겠죠. 결국은 조직은 개인의 집합이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네, 그것은 이제 인디비주얼 인터벤션이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코 개인만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직 개발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대부분 개인 개입 방식만 택했던 거죠.
그래서 개인들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 조직 개발은 팀도 직접 개입하고 그다음에 조직 차원에서 또 직접 홀 오거나이제이션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멀티플 오거나이제이션 인터벤션까지. 그래서 조직과 조직 사이에서의 인터벤션. 그러니까 두 회사가 어떻게 협력을 잘 하게 할 거냐. 요즘 회사가 또 혼자만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와 협업해야 될 일들이 항상 있죠. 네. 저희 같이 작은 회사도 저희 내부의 멤버들로만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멤버와 협업할 일이 생길 거고 또 우리가 고객을 상대하는 것도 실은 어떤 면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협업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합병하거나 조직이 쪼개졌을 때 이때 조직을 어떻게 상처를 치유하고 또 어떻게 서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까지 3개의 챕터에 걸쳐서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여기도 인터벤션이네요. 요건 이제 컬처네요. 컬처와 디자인. 네.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 게 다 개입이잖아요. 개입주의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두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개입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 치유가 되겠지. 우리도 그냥 건강 별로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몸이 알아서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겠지.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 하면 개입을 시키잖아요. 식단 조절을 한다거나 피트니스를 한다거나 달리기를 한다거나 뭐 등등을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실은 다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개입하느냐. 개인이냐, 팀이냐, 조직이냐, 또는 조직 간이냐,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조직의 문화냐. 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개선도 조직 개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장의 이름이 뭐라고요? 13장이 Organization Culture and Design Interventions. 네, 디자인 인터벤션스. 그러니까 요건 디자인 이제 인터벤션을 디자인하는 거죠. 그죠? 네. 디자인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직 개발을 할 때 그냥 막 가서 막무가내로 닥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직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로드맵을 그려서 그거를 고객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쿠퍼 아이색 모델이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쿠퍼 ISEC 아이색 모델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모든 게 마련되어 있네요. 네. 그다음 챕터 14 스텔라가 읽었고 이제 엘라가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네. 챕터 14는 Sustaining Change, Evaluating and Ending an Engagement입니다. 아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쭉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전체에 대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거냐. 요것이 이제 챕터 14에서 다루는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어쨌든 프로젝트라는 게 데드라인을 갖고 있는 게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 개발을 할 때에도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맺고 끊는 게 없어요. 우리가 평생학습이라고 하지만 그냥 평생학습이라고 해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없으면 뭔가 다니는 맛도 안 나고 그죠? 네, 그래서 요즘 끊고 맺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 개발도 어떤 일정한 텀을 두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텀이 끝났어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 이렇게 평가도 하고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게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뭘 막 해줄 때는 잘 돌아가다가 컨설턴트 쑥 빠지고 나면 원상복귀되는 현상 이런 걸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맞아요.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이제 챕터 1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이슈스 인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조직이 이 조직 개발을 하는 회사가 이제 되게
국제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많이 다루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지사, 법인, 외국 법인 저희가 아직 외국 회사를 직접 밖에 나가서 컨설팅 하고는 있지 않지만 올해가 어쩌면 그 외국에서 이 글로벌 런칭을 하는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합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입을 꽉 가물고 있는 스텔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제가 누굽니까? ENTP. 늘 상상력을, 늘 상상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큰 국가적 문화의 차이가 조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한 채 외국 기업을 컨설팅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글로벌 기업 컨설팅은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쵸. 그 본사의 지휘를 받고 있는 한국의 법인들 많이 만나고 엄청 있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도 그 본사의 어떤 문화 그리고 그 글로벌 기업의 문화나 다이버시티, 인클루전 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네. 네. 그래서 이게 남성적인 문화냐 여성적인 문화냐 그다음에 단기 성과 위주냐 장기 성과 위주냐 맞아요.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이냐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적이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뭘 자꾸 해보려는 조직이냐 뭔가 가능한 한 사고를 막자라는 주의의 조직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조직 개발에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기 보니까 나라별로 뭐 차이나 홍콩, 저펜, 타이완, 인디아 이게 미국 책이다 보니까 오히려 서구 사회보다는 이제 서구의 바깥의 나라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여기 적어놨네요. 네. 그리고 미국 사람이 또 영국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국 이야기도 써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 이야기. 네, 다른 나라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은 네. The Future of Organization Development. 미래. 네. OD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챕터고요. 점점 복잡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잡성을 조직 개발에서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일은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조직 개발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제 16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다뤄갈 예정입니다. 야, 직기 신곡만 들어도 조직 개발 전문가가 되시겠네요. 네. 네,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그럼 네. 오늘 첫 번째 조직 개발이란 무엇인가? 이거네요. 네. 뭐예요? 스텔라? 갑자기 훅 들어왔어. 페이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니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스텔라의 조직 네네. 개발이란 게 뭐지? 이제 저희 회사 다니고 또 가서 저희 컨설팅도 하고 있고 하니까 나름 네. 저는 그 조직에서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보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의도적 개입을 할 것인가. 그게 저는 조직 개발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도가 있네요. 네, 맞아요. 되게 네. 중요하네요. 네. 의도적 되게 유식한 표현 하시네요. 의도적 네. 그래서 한 4, 5년 전 그 쿠퍼에서 그 OD 1기 할 때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의도적 개입이 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간 쭉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스텔라는 그동안에 평소에 그러면 의도적으로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되게 그냥 운이 좋아서 늘 잘 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아하. 했었는데 뭐 개인의 노력도 있고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 되어졌던 거지 내가 모르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어떤 의도적 개입이 있었더라고요. 어허. 네,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 그렇군요. 네네. 네. 부럽습니다. 그렇게 자연 상태로 사는 것이 더 좋은데 어쩌면. 네. 저는 이미 이제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너무 많은 의도를 갖고 살게 돼서 나의 진정성을 계속 잃어버리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진정성이라는 그 내 자기 인식으로 나를 정말 통렬하게 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의도가 많다 보면 자기
자기에게만 이득이 되는 의도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이에요. 너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 우리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만 좋은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원래 개입은 의도는 사실 중립적인 말이긴 한데 네. 사람이라면 의도가 있다면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는 불리한 것일 수 있다.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자기 돈 버는 의도에 급급한 나머지 진짜 조직이 발전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큰 위험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엘라는 조직개발하면 네. 앞에 스텔라가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주눅드는데 그냥 되게 우리 조직 개발하는 회사야라고 이제 많이들 소개를 하고 다녔는데 정작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더 나은 조직을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과정 중에 하나 아닐까. 제 친구들이 요즘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회사에서 너무 매출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너네 회사에서 와서 그것 좀 해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조직 개발인데. 그치. 네, 그런 거 아닐까. 네, 엘라 되게 좋은 친구네요.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속에서 너가 해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그 친구가 머리 아파해요. 아니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이제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흔히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또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그런 개념? 그런 게 사실 많죠. 사랑을 물은들, 존중을 물은들, 그게 쉽게 그 데피니션을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 좋은 점은 그걸 또 치열하게 고민해가지고 멋있게 정리해 놓은 학자들이 계시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이거 제가 조직개발이란 무엇인가는 아마 제가 그 조직개발 바로 알기에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마 제가 유튜브에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이제 데피니션이 이 백하드의 데피니션을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책에도 백하드의 데피니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버크와 브래드포드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저자인 앤더슨의 정의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정의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가 보면 그게 조직개발이구나라는 감이 좀 잡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짧은 거를 스텔라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거, 백하드의 조직개발의 정의. 네. 이게 청취자분들이 그냥 쭉 읽으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끊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직 개발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다. 직독직해를 해버리는군요. 훌륭합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첫 번째는 planned. 네. 두 번째는 organization wide. 네. 그리고 세 번째는 managed from the top. Managed from the top. 네. 네. 네 번째는 increase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health. 네. 고요. 여기는 이제 또 직독직해를 안 하시네요. 왜냐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최근에 외국계 회사랑 같이 일하다 보면서 이게 영어 원문을 사람들이 각자 보거나 들었을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인상이랑 이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떠오르는 인상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그래서 두 개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원문을 그냥 보통은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회사랑 일할 때는 그냥.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Organization development is an effort. 어떤 노력이다. 우리 의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노력을 가하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가하냐면 첫 번째는 planned, 계획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다. 대충 하는 게 아니다.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organization wide. 그래서 개인이나 팀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 개발은 아니다.
조직 개발에 이렇게 포함되긴 하는데 뭐 팀 개발, 개인 개발. 그렇죠. 팀 개발이고 개인 개발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manage it from the top. CEO가 모르고 있는 조직 개발은 조직 개발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저는 예전에 이 세 번째에서 약간 오해를 했던 게 탑이 시작을 주창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탑도 공감하는 조직의 그 성장에 대한 변화여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탑이 조직 개발 과정을 모르고 있다면 그가 일단 알면 매니징을 하겠죠. 탑이라면 그게 보고 듣고 그게 끄덕끄덕 하는 것도 사실 매니징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탑이 모르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탑이 모르는 일인 거야? 그러면 이거 상무 당신 손에서 그냥 끝나는 거였어? 너나 잘해. 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는 없겠네. 이렇게 그게 또 볼 수도 작동을 하죠. 있겠네요. 놀랍게도 이게 탑의 관심사냐 아니냐가 전체 구성원들을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럴 수 있을 그렇기 것 같아요.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상무 예를 들어 한 부서의 부서장이 이제 그걸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직 전체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CEO가 모르게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개, 오거나이제이션 와이드이고 당연히 그래서 탑의 어떤 매니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탑이 돈 쓰라고 해야죠. 그죠? 그러겠죠. 네. 네, 꼭 탑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탑도 알아야 되는 조직의 어떤 그렇죠. 변화인 것이다. 인 거죠. 네. 그다음에가 increase organization effectiveness and health. 그래서 조직의 건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성과 효과성이 이제 좀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네, 건강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범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뭐 우리 뭐죠 이거 불링하는 거, 조직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강을 정말 그 심리적인 건강이나 또는 육체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회사여야 되겠죠. 그다음에 조직이 뭔가 일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거짓말을 주고받는 조직. 이건 건강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되게 네. 서로 솔직한 조직이어야 될 거고 서로 자기밖에 모르는 조직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조직이 건강할 거고. 네. 그다음에 효과성은 좀 결과적으로 그래서 원래 조직이 달성하기로 한 것이 달성되었느냐. 그래서 목적 달성도가 효과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조직의 목적이 잘 달성되어야죠. 그죠? 네. 보통 조직 안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효율성에 대해서 집중해서 대화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효과성이랑 그리고 건강 이거를 강조했다라는 게 좀 특이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있어야 효과성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효율이 반드시 효과성을 내는 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효과성은 조직의 큰 방향에 잘 이렇게 얼라인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through 무엇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계획된 개입인 거죠. 네, planned 여기까지 읽었었군요. planned intervention. 그래서 계획된 개입을 하는 거다. 그거고 어디에서 in the organization's processes. 그래서 조직의 프로세스에 개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직이 작동하는 과정 그 과정에 개입할 것을 찾아서 들어간다 이런 걸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조직의 과정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과정이 있죠? 의사결정. 의사결정 과정. 맞아요. 있어 보인다. 네. 근데 사실 대부분 다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러면 신제품 컨셉을 잡는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또 달리 보면 문제 해결 과정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신제품이 마땅한 게 없는데 신제품이 마땅한 게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그게 갈등 해결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뭘 결정을 하려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쵸.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의사결정 과정은 서로의 이견들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 개발에서 과정을 프로세스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세스의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그렇죠? 나머지는 정보 전달 과정인데 여기에는 뭐 개입할 게 별로 없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축소한다거나 뭐 군더더기를 걷어낸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그것도 역시 의사결정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결정하는 과정을 퍼실리테이션을 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조직개발 프랙티셔너와 퍼실리테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네, 라고 맞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협업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근데 그 서로 다른 의견을 기분 좋게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using behavioral science knowledge, behavioral science knowledge. 그래서 행동과학 지식을 활용을 한다. 그걸 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제 행동들을 나타내죠. 뭐 예를 들면 무슨 행동들이 있을까요?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스텔라? 상황 설정의 상상이 잘 아직 안 돼가지고. 네. 바로 발언 행동이 있어요. 발언한다. 네. 근데 그 발언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발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짓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발언 하나에 개개인의 온통 수많은 갖가지의 전략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 회의 선상에서 나는 내 소신 발언할 것이냐, 침묵을 지킬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이냐. 네. 거기에는 이기성이 있고 협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이 있고 그쵸. 이 친구와의 가까운 것, 먼 것, 미워함, 뭐 좋아함 이런 오만 것들이 다 작동하죠. 네. 그게 다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가 연구하는 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는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제대로 이렇게 꾸려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조직개발 과정은 그런 지식을 밑바탕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조직심리학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 사회심리학, 조직심리학, 또 인지심리학 이런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구의 정의였다고요? 베커드의 네. 정의였고, 네, 리처드 베커드. 저랑 네. 그 이름이 같네요. 리차드 쿠. 네. 그리고 1969년에 나온 내용인데 네, 지금도 저는 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고전을 읽는 거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요즘 나오는 이제 훌륭한 책들도 많은데 그 바로 뭐 나오자마자 고전급에 해당하는 훌륭한 역작들이 있죠. 그런데 고전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쓸모가 있다라고 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고전이니까 이런 고전적 정의를 소홀히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거고 최근에 나와 있는 논문들이나 최근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큰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 굉장히 지엽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최근 연구들은. 그래서 큰 바탕이 되는 걸 모르는 채 그냥 하나하나 지엽적인 것이 최신 거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가져다 쓸 때는 굉장히 사상도각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정의도 한번 같이 다뤄볼까요? 네. 이번에는 엘라가 한번 쭉 해보시죠.
네. 이 정의가 누구의 정의였죠? 쿠? 브래드포드와 버크입니다. 버크 앤 브래드포드의 정의입니다. 네. 네. 버크 앤 브래드포드의 정의는 네. Based on a set of values largely humanistic.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science. 자꾸 사일런스가 안 돼요. 네, behavioral sciences. 네, and open system theory, organization development is a 자 여기 끊어서 네. 잠깐 끊을까요? 네,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based on 뭔가에 지금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set of values. 그러니까 일련의 가치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부분은 largely humanistic. 인문주의, 인본주의의 인간 중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주입니다. 사람을 되게 중시합니다.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조직 개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또 특히 이제 뭐 CEO들은 대부분 조직 개발을 하고 싶겠죠. 효과적이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싫어하는 CEO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 의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목적은 매우 일치하고 모두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이 휴머니스틱 뷰가 없어요. 약해요. 그 밸류를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몹쓸 것들, 이 못난 것들, 이 게으른 것들, 약간 이런 시선으로 구성원을 바라보는 리더나 이제 조직 개발자가 있는 거죠. 이 이기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하면서 사람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초를 두고 그 기초 위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이 뭐냐면 개입이잖아요. 그다음에 의도를 갖고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조직 개발자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베이스가 약하다. 전문적 조직 개발자와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application of behavioral science. 그러니까 이 또 이제 조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동 과학을 응용해야 되는데, 네. 그죠? 근데 이제 뭐 동기 이론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행동하고 싶어 하는가, 바른 행동을 언제 하는가, 이걸 잘 몰라요. 그 이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아까 말하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개입이잖아요. 효과가 없는 개입이 되버리는 거죠. 말해보라고 지금 회의 자리를 만든 건데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 개입이 이제 그 꾸짖는 개입인 거죠. 네. 꾸짖는 개입은 행동 과학의 지식에 기초를 두지 않은 개입인 거잖아요. 행동 과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꾸짖음은 사람을 발언하기 싫게 만든다. 이게 행동과학에.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실은 뭐 굳이 논문 읽지 않아도 알만한 것이긴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당히 많이 있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오픈 시스템즈 티어리, 개방 시스템 이론. 그러니까 조직은 시스템이다라는 그 기초적 지식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즈 이론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조직 개발하고 싶어하는 싫은 사람이라면. 이 말은 CEO가 아까 조직 개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시스템 이론을 공부해야죠. 네. 리더들이라면 시스템 이론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복잡계 시스템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네. 기초를 둬야 된다 이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디벨롭먼트.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요? 네. Organization development is a system-wide process of planned change aimed toward improving overall organization effectiveness. 네. 네,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조직 개발이란
시스템 와이드 프로세스. 이건 아까 얘기한 거 똑같잖아요. 그죠? 오거나이제이션 와이드나 시스템 와이드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planned change. 이거 계획된 변화니까 아까 planned intervention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toward improving overall organization effective. 조직 전체의 effectiveness를 개선하려는 거다. 한 부서만 최적화시키고 한 부서만 효율이 좋아진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인사팀이 막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 그러면 다른 조직들은 다 일하기 싫어지겠죠.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나 인사팀 출신인데 왜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비헤이비어럴 사이언스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심리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시기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죠. 시기심과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구나의 나르시시즘이 유니크함을 있다는 걸 드러내고 압니다. 싶은. 맞아요. 네. 그걸 알아야죠. 그쵸. 그래서 한 부서가 잘 나간다고 해서 그걸 막 CEO가 막 거기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시기와 질투, 방해. 네.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조직 전체의 효과성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쿠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식이 있으시잖아요. 뭐죠? 단어가 뭐였죠? 아, 똑같이 잘해주는 게 아니라 네, 공평한 편애. 그쵸, 공평한 편애. 네. 공평하게 편애하는. 그쵸. 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SK 어떤 사장님인가 어디 연설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누군가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비법을 물었더니 자기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편애해왔다. 네. 그것밖에 없더라. 그쵸. 사람들은 다 편애받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근데 편애는 안 좋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평하게 다 했네. 그 SK 대표님이 공평한 편애를 얘기했다고 하니까 뭔가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그분이 굉장히 많은 시도와 고민을 하다가 맞아요.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예요. 스텔라한테 제가 아무리 편애를 해도 뭐 쿨은 다른 사람한테 또 하겠지 뭐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카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졌네요. 네. 그다음 또 나가 볼까요? 네. 그래서 by way of enhanced congruence of such key organizational dimensions as external environment, mission, strategy, leadership, culture, structure, information, and reward systems, and work policies and procedures. 네. 그래서 이런 그 조직의 그 핵심 영역들을 그것들이 잘 일치되도록 잘 서로 작동하도록 콩그런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 합치되도록 그걸 높여가는 건데 그걸 어디와 높여가야 되냐면 외부 환경, 미션, 전략, 리더십, 컬처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협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 그다음에 뭐 정보, 그다음에 보상 시스템, 그다음에 업무 정책과 절차 이런 것들이 다 잘 어우러지도록 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직 개발이 그 들여다봐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죠. 네,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큰 골격은 이제 역시 효과성을 높이고 조직 전체를 접근하는 거고. 근데 이게 효과성이 높아지려면 내부의 여러 가지 영역들과 외부의 여러 가지 영역들, 그 구성 요소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업 조직이에요. 영업 조직인데 영업 조직에는 어떤 보상 시스템이 더
잘 맞을까요? 뭐 기본급 제공보다는 이제 성과를 냈을 때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영업 네. 조직에는 잘 맞을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영업 조직에다가 그 호봉제를 채택을 한다. 조직이 뭔가 잘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업무가 되게 루틴하고 되게 안전을 유지해야 되고 하던 대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거기를 무슨 뭐 성과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을 때 되게 애매하고 막 골치 아파할 거예요. 뭘로 내가 성과를 낼지. 그래서 걔란데 이게 월급은 더 받고 싶은데 뭐 별로 내가 일해서 막 성과 낼 건 없는 것 같고 특별한 게 없는 거 같고 그거 막 만들어내느라고 너무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쫓기듯이 일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기도 할 거고. 근데 물론 거기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보상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런 여건들을 잘 같이 살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걸 살피는 것이 프로세스 관리,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참여식으로 얘기를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담아내고 업무의 특성도 같이 고민하고 해서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프로세스 인터벤션이다. 그게 조직 개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앤더슨이 이제 이런 정의들을 쭉 살폈고 뭐 이 두 명의 그 정의만을 살핀 건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이제 데피니션들을 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렇게 한 줄 썼어요. 네. 저도 제가 책을 쓴다면 뭐 저의 데피니션 하나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그래서 이분이 finally I 네. offer a third, 내가 세 번째를 하나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Organization development is a process of increas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앞에 거 따라했네. 그죠? 네. 뭐 앞에 게 맞으니까. 네. 네. 그걸 뭐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일부러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facilitating.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군요. facilitating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hange. 그래서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촉진하는 거다. 그 변화를 도모하는데 변화를 장려하고 촉진하고 그것을 북돋아내는 거죠. facilitation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through.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냐면 use of interventions. 결국은 개입을 해야 된다. 어떤 개입을 해야 되냐면 driven by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cience 또 science. 사회과학, 행동과학. 여기서 이제 사회과학을 포함시켰어요. 네. 왜 그러냐면 행동과학은 보통 개인 연구를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사회에서는 다른 역동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람이 혼자 살 때하고 누구랑 같이 섞여 살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옷도 달라지고 화장도 달라지고 뭐 말투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달라질 겁니다. 전략도 달라질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의 지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 사회학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정치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학도 공부를 해두시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 내에서도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우두머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런 우두머리가 있을 때 되게 편하거든요. 안 그러면 되게 약간 우왕좌왕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어디 뭐 MT를 하다못해 간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좀 나서서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좀 이끄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 의견도 내고 뭐 이렇게 모아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냥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는 누군가가 리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죠? 근데 그랬을 때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는 일이 더 잘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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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가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건건이 내가 직접 다 협의해야 해야 되고 돼요. 그렇죠. 합의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맞아요. 게 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율의 필요성, 그래서 음. 조율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리더십이라는 게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리더십 학자들은 보고 있죠. 자, 어떻게 이제 좀 조직 개발이 뭔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거리면 청취자들은 모릅니다. 네, 좀 확실히 도움이 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조직 개발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조직 개발이 아닌 것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 개발이 아닌 거, 긴가민가, 이것도 조직 개발 아닌가 싶은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